가장 중요한 건 피의자의 의사지 피해자는 그냥 슬프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다.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제품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 XS를 사고 사기를 당했습니다. 무려 65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기를 당했고요.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대처를 했을 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는지, 돈을 받는 과정이 어떤지, 그런 걸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. 제가 모두 경험했던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중고나라 사기를 많이 당하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나름 고수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홀린 듯이 돈을 보냈습니다.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뭐 인증샷을 보내라, 통장 내역을 보내라,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하면 다 거부를 하고 없다, 뭐 혹은 뭐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다,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요즘 사기꾼들은 막갑합니다. 그냥 냅다 다 찍어줘요. 실제로 뭐 제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인증도 해주고 뭐 갖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해줬어요. 통장에 나오는 이름이랑 주민등록증까지 인증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, 네가 쇠고랑 찰 거 아니면 물건을 보내주겠지,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의 잘못이었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다 믿으시면 안 되고, 고가의 제품을 거래하시면 무조건 직거래를 하시고, 소액으로 사기를 맞으면 신고를 잘 안 하거나 신고를 한다고 해도 뭐 깊게 이렇게 뭐 잘못되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건지 사기꾼들이 대부분 소액 사기를 많이 치니까 뭐 2만원, 3만원짜리 제품도 솔직히 뭐 피 같은 돈이잖아요. 우리가 힘들게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웬만하면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, 그 다음은 뭐 거래 내역이 엄청 많은 사람, 그런 분들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사기를 당했잖아요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기를 지금 당한 분들도 계실 거고 경찰에 신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일단 대처 방법은 당황하지 마시고 뭐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. 사실 빨리 간다고 해도 이미 돈은 제게 아닙니다. 사기꾼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제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할 때는 그냥 천천히 가세요.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신고를 하러 가시면 뭐 소장을 하나 쓸 거예요. 그렇게 작성을 다 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. 수사하는 과정이 약 2달 정도 걸립니다. 이제 사건 처리가 되면 이제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구나,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건 아니고요.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피의자가 돈이 많다거나,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. 돈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을 테니까. 혹은 뭐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, 이런 경우도 잘 없다고 봐요. 보통 뭐 돈이 없어서 혹은 뭐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단계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사기를 당하면 뭐 최소 2배 금액을 받을 수 있다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꼭 그렇진 않고요. 웬만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합의를 보지만 뭐 크게 돈을 많이 부르면 피의자가 또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.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한 90%는 이 단계에서 돈을 받지 못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못 받게 되고 또 경찰이 하는 말을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. 일단 돈을 못 받을 거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또 상습범일 경우도 많고요.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. 민사소송. 이제 검찰 측에서는 형사적인 처벌만 내리고요. 초범이고 미성년자면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화나죠?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좀 불만인 부분이 많은데 뭐 피의자에 대한 인권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심지어 학생인지 뭐 이름이 뭔지까지도 잘 안 말해줘요.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경찰 쪽에서는 확답 같은 걸 하기에는 좀 애매하겠죠. 뭐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되면 또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지니까 거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봐라,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저도 요 단계이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. 첫 번째 상담해주신 분이 하신 말씀은 한 65만원 정도면 포기해라.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다. 뭐 형사적인 처벌만
받는 걸 보면서 위안을 삼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는 65만원이 적지 않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했습니다. 상담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. 근데 이제 판결을 받은다고 해서 바로 돈을 준 게 아니고,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사기친 사람, 선녀를 피해준 사람, 그 사람의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럼 재산을 또 찾아야 돼. 재산 명시, 재산조에 걸쳐가지고 가는 또 1년 가까이 걸려요. 그렇게 재산 나오면은 그 집행에서 가담할 수 있는 거고. 그렇게 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이제 재산 그 사람이 생길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다가 뭐 한 5년, 10년 주기로 계속 재산 명시, 재산조에 신청을 해봐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부모님한테 이렇게 청구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? 소송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소송을 해볼 수도 있죠. 해볼 수 있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게 아니고, 노예가 평상시에 그런 어떤 전과나 그 비행 청소년을 나쁜 짓을 하는 예란 게 있게 돼야만이 부모가 책임지는 거고. 또 부모까지 찾아가서 소송하면 그 절차가 더 쉽지도 않고, 또 그 절차가 다 파가려면 그 절차도 더 밟아야 되고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판결 받아놓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 19살밖에 안 먹었다면 이자는 계속 연 12%씩 늘어나니까 복 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놓을 필요는 있죠. 그냥 10년마다 계속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. 보셨다시피 민사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. 이런 걸 아시겠죠? 10만원 이하 정도 금액이면 소송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, 소송 비용이 10만원이고 세월이 또 많이 드니까 피의자가 변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금액이 한 100만원 가까이 되신다. 그러면 한번 민사를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피의자의 의사지, 피해자는 그냥 슬프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다. 또 이 모든 과정이 뭐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전화도 하고 발로 뛰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돈은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이게 피해자의 입장이고요.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소년원을 간다든지 벌금을 낸다는 것부터가 뭐 빨간 줄이잖아요. 이제 학생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하고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쉽지 않을 거예요. 한 해 두 해 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. 네. 뭐 취업도 쉽지 않을 거고 평생 일용직 혹은 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괜히 소년원 가서 콩밥 먹고 즐거운 깜빵 생활 하지 마시고 합의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어쨌든 저는 65만원을 위해서 또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기로 하고, 오늘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은 좀 어두웠죠? 네, 다음엔 정말 밝게 찾아뵐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똥봐.